저는 아버지로서 그리 자랑스러운 젊은 여성입니다. 최근에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더 늘어서 가족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준 두 호위기사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곁에 지키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 관계가 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없어서 아빠만으로 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은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며 자란다고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 모양부터 옷차림까지 센스가 좋아서 매일 아빠와 화장실을 공유하는 강아지에게 사례를 비군답니다. 붉은색 머리 드신 분, 먼저 거울을 보고 말해주세요. 오늘 양말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붉은색 비는 아니겠죠? 이렇게 색을 조합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보세요. 아빠가 고른 걸로 하니까 더 예쁘네요. 네, 이게 더 예쁘네요. 아빠가 우리 공주님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데 어제부터 고민했었나 봐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쁜 공주님이 되길 원하셨나 봐요. 아빠는 음식 솜씨도 괜찮으셨네요. 어릴 때부터 이유식과 밥도 손수 만들어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컸군요. 아빠는 다음 주에 양식조리 자격증을 따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파스타, 돈가스, 피자까지 아빠가 다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내년 생일은 아빠가 직접 요리를 해주고 생일 파티를 열어볼까요?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요. 네, 그건 물론 아빠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른 친구들이 텀마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듯이 아빠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텀마 없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궁금할 때는 아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아빠는 항상 저의 곁에서 도와주시니까요. 아버지는 당신이 묻는 것을 기다렸지요. 아버지는 슬퍼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 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기분을 자주 느끼셨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현재 없지만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희가 어릴 때 제일 신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셔요. 아버지를 보며 느낀 것은 어떤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마음속에 살아있기도 하며 옆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시죠.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어린 나에게는 마음속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일에 케이크를 사주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일 때 케이크를 샀어요. 어머니는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사라고 하면 뭔가 슬프고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일이라고 생각해서 선물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상도 예쁘게 차리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예쁜 것에서 밥을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쁜 걸 사주는 거죠. 때때로 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자보다 그릇을 더 좋아하는지요? 아버지의 잔소리는 다른 집 어머니들보다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완벽해요. 주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다녀서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 놀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잘해왔어요. 머리도 닦는 것도 잘하고 어머니 없는 줄 알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잘 정돈해서 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모두 가르쳐 주었고 아버지도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데려가서 머리를 묶으라든가 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부단한 노력으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날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아빠와 닮은 사람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우리의 처음 만남은 전혀 순조롭지 못했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따라오던데 제가 정말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봤어요. 저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 사람은 죄송하다며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번호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번호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음으로 마주쳐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도 이런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겁이 났죠. 저는 1시간만 내주시면 마음이 변할 거예요. 제가 자신 있어요. 라고 했으나 순간적으로 번호를 주지 않으면 집 앞까지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의 번호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그 사람이 연락을 해도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리라 생각했죠. 우리 딸이 왜 이래? 아빠에게 친구 소개하라고 하고 사전에 말을 했으면 아버지가 요리 솜씨를 발휘했을 텐데 오늘 점심이 부족하다면서? 오던 길에 좀 장보고 올게요. 이렇게 손님 돌려보내기는 너무하지 않겠어요. 누가 왔는지 말해줘. 나들이 오더구나. 무엇을 가지고 운반과 접시 외케 외는 술 없이 가면 안 됩니다. 맥주 3개만 사와 해줘.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파퍼즈 프렌드. 비밀을 밝혀보면 알 수 있어? 호기심이 생기면 뛰어와. 열정적인 목소리의 아빠를 보고 친구가 오는 걸로 나는 그래봤어. 어느 순간 집에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바닥에 떨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번호를 주신 사람이 식탁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닐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야?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오래되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셔. 아버지랑 얘랑 오늘부터 친구하자고 약속했다고. 너는 동네 사람을 어떻게 만났어? 나는 예전부터 어색한 경우가 많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긴장을 많이 해. 그래도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같아. 번호도 교환해 가며 사람과 만난다니? 딸이 젊다고 해도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 집에 쳐들어온 남자를 보고 헛짓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어서 피원의 연기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녀석을 농땜했어. 내 손님한테 화내 죽었으니까. 아이씨, 그 사람은 버릇없어. 왜 내 손님한테 화내니? 괜찮습니다. 내 성격은 여전하네. 하지만 정말 알 수 없어. 그런데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호탕하게 웃고 자기 이름을 또 말해주더라고. 왜 집까지 침입하고 경비가 없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빠한테 원망스러웠지. 그때 길에서 만나거든. 나는 그걸 기억 못해. 매일 아침 뵀지만 6년 동안 내 얼굴을 모르네. 누구 있는 거야? 넌 놀린다고. 이제 아빠는 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였어? 아빠는 번호를 따오려고 해서 쫓았어서 무서워서 아빠 번호 준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막으면 어떡해? 아, 그게 누구야? 남이야? 남은 학교 선배구나.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사람인데 둘이 뭣도 기억이 안 나. 그러나 갑자기 그 남자가 동네 버스 정류장 이름을 말하자 교복 입은 그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다. 아침에 항상 보던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다시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게 되어서 놀랐죠. 하지만 아버지가 손수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같이 먹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식사하는 동안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예의 바르고 웃기며 대답하는 남편을 보니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내가 오늘 신나서 주책을 했네요. 딸이 하나뿐이어서 가끔은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술을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두려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최후로 아들이니까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시기를 부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님의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제 무릎은 없어요. 남자끼리 약속한 거니까요. 좋아, 좋아, 한잔 하죠. 아버지와 처음 만난 청년이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아들이 되겠네요. 우리 딸인데 긴장 좀 해야겠다. 이렇게 괜찮은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네. 애초에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반대하는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이라 그랬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자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게 됐어. 얘야, 솔직히 10년까지 그 얘기를 하려면 오래 걸렸어. 학교 다닐 때는 정류소 앞에서 망설이고 편지도 쓰던데 그날따라 너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러다 아버님을 만나고 내 이야기를 듣면서 난 이해가 됐어.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기다리기로 했어.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너도 알잖아.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이제부턴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선배가 기다려준 만큼 받아들이겠어. 정말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 아들 다음으로 사위 되려면 한참 걸리길 생각했는데 신난다. 다만 조건이 있어? 엄마 없이 나 혼자 키워도 부족함이 없이 해준 우리 아빠에게 효도할 차례야. 앞으로 아빠랑 잘 지내자. 나는 그거 하나만 바랐어. 결혼을 준비하며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를 모셨고 남편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마치 운명이 만들어진 것 같아. 느낌까지 들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관계인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신기하네. 우리 인연이 정말 신기해요. 그쪽은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신기한 인연 같아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번말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에게 진심을 다해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말도 참 아름답게 하시네요. 아버님이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절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사람 착한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결혼 생활도 편안하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과 저는 결혼하면서 서로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며 살자고 약속했어요. 서로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나와 남편은 가족 이상의 유대가 있어요. 때로는 서로가 부모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많은 것을 겪어와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화를 중단하고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이고, 양쪽 모두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정신없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잘 될 때가 잘 되는 법이니까요. 준비가 낮지 않을까 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해. 우리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특히 여성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아들이면 그냥 넘기겠지만 딸이면 서운할 거야.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소중히 키웠으니 결혼할 때도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을 텐데. 아버지가 큰 회사 다닌다면서 높은 자리에 있겠지? 아니야, 큰 회사는 아니야. 둘이 부담 주기 싫어서 작은 빌라로 시작할 거야. 점점 넓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 마시다 말했다. 작은 빌라에서 시작할 건데 아버지가 그동안 모은 돈도 있을 텐데. 다만한 가족이 없고 유일한 딸인데 왜 차려해? 거절하지 말고 받아. 어른들이 주면 아버지는 결혼할 때도 아무 말 안 했어. 따로 집을 마련해 줄 거나는 없고 이런 작은 집에서 살게 될까? 딸은 다르단다. 요즘 신혼부부 대출 조건이 좋아서 둘이 준비해도 돼. 시어머니가 딸을 소중히 키웠다고 하니까 그만큼 고맙다는 말인 거야. 돈을 많이 가져와서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지 않냐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뻔히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러다가 괜히 우리 아들만 욕먹게 생겼네. 그 녀석이 괜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허리디스크 오고 그래서 수술비가 엄청 들었거든요.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두 분 혼자서 우리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거 아니까 그런 건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이 그분을 정말 많이 믿고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첫 만남부터 아들 삼자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딸 보내시는데 아쉽게는 안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찜질만 하나를 혼잣말처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결혼까지는 잘 이어졌어요. 아버님은 늘 남편이 올 때마다 보양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정성스러운 요리를 준비해 대접을 했어요. 혹시나 다른 사돈이나 장모님께 받는 거랑 상차림이 부러울까 봐 더 그랬던 것도 같아요. 아버님이 무슨 재료를 요리대에 나갈 때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누가 먹는다고 잘 먹는 우리 사위한테 주려고 그런다이. 입 짧은 노랑, 다르게 해줄 맛이요. 내가 말했었지? 사랑이란 누가 창몰의 장인인지 못 알아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올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둘이서 앉아서 먹다가 세 명이 앉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다음 달에 식탁도 하나 큰 걸로 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좁아. 어떡하지? 언니보다 사위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아빠가 요리하는 걸 보면 배가 부르게 느껴져. 남편도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해했어. 무슨 비밀이 있을까? 아버님과 사이에 비밀이 많지.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 알게 되면 다쳐. 알려지면 자꾸 잔소리 하잖아. 그래서 알지만 더 말은 안 하고. 약속하는 날짜와 장소는 비밀이야. 가끔 보면 아빠도, 당신도.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얜 자신이 놉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며 당신은 백만장자처럼 보입니다. 내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에서 행복한 느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대거나 지지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 사위의 어깨를 보세요. 그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둘 사이가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 해요. 사위 내 어깨를 보세요. 강하고 굳건해요. 내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조금 더 간별할까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나는 당신의 협조가 필요 없을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술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말이야. 이젠 그만두면 어떨까? 그러면 당신도 편안하지 않을까? 왜 이러죠? 절대 자네에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숨을 쉬자 걱정하게 보였다. 청춘들이 몸살을 고치는 동안 조심해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잔소리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생각할게요. 내가 먼저 퇴직하고 정리하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아버지가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물으면 또 아니라고 할 거야. 아버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 더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서 마음이 그래? 원래 아버지는 힘들수록 괜히 더 웃고 그러시잖아. 남편이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다니 안 되겠다. 조만간 아버지의 일기장을 봐야겠어. 예전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자고 하셔서 적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곳엔 아버지가 진솔한 이야기를 좀 쓰는 것 같아. 그걸 보니 결정을 내리게.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야? 알았어. 당신이 결정하면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활비를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아버님께서 덜 힘든 쪽으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출근한 시간에 집에 와서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낭떠러지에 걸어있는 듯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했어. 생각보다 사회는 너무 차가운 곳 같아. 이제 따라갈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네. 그래도 내 딸이나 내 손자를 위해 버티겠어.
나중에는 낚시도 하고 작은 별장도 사서 평온하게 살 거야. 그날만을 기다리며 대의를 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딸 하나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건 참았다. 아빠에게 핏째인 나는 실은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미안했어. 또 미안했어. 이제 아빠가 쉬고 우리 아이를 키워야지. 왜 아무 일 다 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 탈퇴할 때야. 왜 아직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몰라?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하나? 원하면 퇴직하면 돼. 왜 여전히 나를 위해 이렇게 다니게 했지? 왜 이런 부담을 줬지? 아빠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 거야. 부드러운 차볕 아빠의 말을 들으며 강아지 같이 연하게 얼굴을 쉬운 게 흔들 다가서세겠지? 아빠의 직장 생활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꾀리지 않았어.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더 까매지고 어두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혼자 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지 마. 아버지는 왜 속상해도 웃는 걸까? 화를 내면 슬플 테고 어렵다고 하면 기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이가 왔으니 말을 못하겠지? 아버지는 내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이벤트도 잘하는 남편 덕분에 퇴직하는 아버지를 위한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 시어머니도 초대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기적으로 연락을 몇 번 해봤지만 끝까지 받아주지 않더군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에겐 연락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인지 즉시 알아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는 그때 아버지만 챙겨서 서운해했던 걸까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지만 걱정은 안 돼. 나는 직접 시어머니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퇴직 기념 식사 자리에 참석할게요. 최근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몇 일 전에 언니도 와서 같이 좋은 식사를 해보자고 했거든요. 언니 입장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밥 먹는 것도 처음이었을 텐데 제 마음이 서운해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오셨을까요? 아무 연락도 없이 걱정되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아니지? 얼마 전에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셨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늙은 분이니까 갑자기 아픈 게 아닐까 신경 쓰게 돼서 온 거죠. 지금은 별일 없네요. 누가 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들은 이제 다른 집에 살지만 그렇게 걱정된다며 딸이랑 몸만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면 제 마음이 무한히 상할 거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빨리 잔치를 보러 올게요. 괜찮아요. 나보다 더 많이 먹어간 것도 아니고 원래 아버지를 더 챙긴다고 했었으니 서운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정신없이 온 게 내 잘못이에요. 말로는 걱정했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오고 갈 거면서 챙겼다는 척했더라고요. 머리는 좋지만 아들이 그런 면에서 약하게 제가 잘 속아서 어머니하고 더 좋은 식사도 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에 아버지의 퇴직 축하 파티가 있어서 우리도 그날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왔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곧 어머니랑 함께 좋은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남자가 단호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도 돈 벌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생각을 하는 거지. 아들이 이제는 사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아들 고생 타령이 시작될 것 같아 급히 말을 가로채며 말했어요. 아니요, 먹여 살리는 건 누가 해주는 거야? 아버지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딸을 시집 보낼 때 가만히 있었냐고 궁금해. 너도 아직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됐나 봐. 아버지를 몰라? 아니요, 제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나는 답이 딱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딸만 몰라주는 분인 거라면서. 하지만 아파트 한 채도 안 권해준 분이에요.
그러면 거의 빈털털이 된 셈이니까. 우리 아들이 고생길을 열었어.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정은 우리 둘 사이에 합의된 문제였어요.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모은 돈 다 주고 나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 해도 못하게 되니까요. 병원 가는 것도 자주 편하지 않아요. 걱정되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옛날 일을 꺼내시나요?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냥 가방을 싸고 형식적으로 안녕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분이 몇 번 말해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젠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온 뒤에 대두되는 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찾아들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 손님을 대접하고 나가놓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는 내 아들도 겪었어. 사기 같은 결혼이야.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나던 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손과 눈빛만 기억에 남습니다. 게다가 편하까지 듣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진심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괜히 마음만 아프다며 전화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녁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이 일을 상의하고 싶어 집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퇴직 후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더 병이 생기는 것 같다며 몇 주 전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빠 언제쯤 와요? 아빠가 얘기 안 했나? 오늘 여기서 하루 일하고 가는 날이야? 아, 맞다. 하루 밤새고 근무하는 날 있다 했지? 그럼 저녁은 어떻게 먹고? 간단하게 먹으면 돼. 옆에 편의점도 있고. 아이, 무슨 편의점이야? 아빠, 내가 금방 저녁 사서 갈 테니까 기다려요. 아빠 오는 줄 알고 같이 먹으려고 만든 것 있어서 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괜히 먹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아빠가 일하는 곳에 찾았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날이 왔다면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시간이 있었어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지나갈 때마다 서로 밝게 인사를 나누는 아파트 주민들을 보니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동네 참 좋은 분들이 많아. 경비라고 무시하는 것도 없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러더라. 아이, 어제는 말이야. 옥수수도 쪄서 주고 감자도 얻어먹고 맛있는 커피까지 주시고 그래. 나중에 여기 살고 싶더라니까. 아빠가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좋네. 아니, 옷도 너무 잘 어울린다. 멋져. 옛날에 아버지는 이런 옷을 입으면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아빠의 커피를 마실 줄 아는 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잠시 전화를 받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기다릴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직원도 놀랐고 아버지가 바닥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대로 딸에게 교육을 받으라며 알코올을 끊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날려먹고 결혼까지 안 주었냐며 오랜 귀인이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죠? 저는 놀랐기 때문에 커피가 발에 쏟아졌다고도 모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하하, 경비까지 내려갔어요. 회사 퇴직은 뻥이에요. 다 사기야, 아니냐고요? 어디서 사기 결혼시켰다는 주장에 뻔뻔스럽게 알아주는 척을 해. 말 조심하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건 용납하지 않아요. 사기 결혼을 누가 쳤는지 모르는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지 뭐라고. 얘야, 어디서 감히 경비원한테 쭈그러들게 하는 척을 해?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느냐? 딸이나 남편이나 새끼는 없어도 있는 척하는 건 똑같이 닮았네. 그 몇 푼 돈 가지고 와서 결혼 승낙해준 줄 알아 고마운 줄 아느냐? 너희 뭐야, 내 딸이 언제 그런 당신한테 돈을 보태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당신 앞에서 척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 결혼 전에는 귀한 딸로 보냈다고 90도로 인사까지 해주더니 내가 아파트 얻을 돈 있는 줄도 왜 주지 않으렵니까?
당신과 같은 인간이 눌러앉으니까 그랬나 봐. 뭐야, 그래서 사리분간도 못하는 것과 사돈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저는 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파고들어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으면 초인적인 힘으로 제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눌러졌어요. 저는 틈에 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목을 붙잡고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오라고 해줬어요. 그 순간 어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던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장인어른이 누르는 대로 너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라니까 너 이 새끼야. 지금은 누구 편을 고른 거야? 어떻게 내 어머니를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곧장 일어나서 서라고 하는 거야? 그만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라도 어루러진 머리를 넘기는 순간 듣던 소리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눈이 멍해서 일어날 수 없었다.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전에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놀러온 일들을 이날 시작하는 대리로서 참으로 특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밝혀보자고 말하는 건 내가 미쳤단다. 여기 길에서 하는 일이야? 난 모르지만 잠복하거나 한 척 알지 못한 척 했던 게 아니야. 너의 아빠와 살면서 3번 바람났어. 결국 너도 나를 바람났다고 말하고 떠난 거야. 어리니까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거짓말하면 날 믿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다리를 붙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것을 무시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들으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17평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당신이 3번이나 바람을 피워서 남편한테 쫓겨 산 것이 부끄러운 거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자고 뭐라고 하나.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 혀를 깨물고 죽게 만들 일이 있어? 죽은 아빠까지 나 혼자인 것처럼 만들고. 솔직히 당신이 만난 남자들, 나 얼굴까지 기억나나 억지로 재우고 새벽에 남자 만나러 간 것도 기억한다고. 다 알지만 그래도 당신 참아주마. 나 보기 부끄러울까 봐 참았다고. 몰랐어. 엄마는 내가 그걸 기억하는 줄도 몰랐다고. 정말이야 어떻게 잊어 그런 기억을. 내가 알면서도 몇십 년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내 가족들한테 이런 짓을 해.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님의 뺨을 때리고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남편은 억눌린 분노를 토해내며 시어머니의 다리를 뿌리쳐버렸다. 누구보다 훌륭히 키워서 내 옆에 보내준 분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양심 없는 인간 엄마라고 불러줘야 한다고 2년 동안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엄마가 있다. 그녀는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내 착한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며 내가 혼자 남지 않게 아버지와 가족을 챙기겠다고 한다. 그녀가 버린 것을 용서하는 것도 남편의 한마디에 힘입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손길을 벌레처럼 쓸어내고 일어선 나는 어머니가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파트를 탐탁해 하겠지만 나에게는 어머니가 바라는 게 없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한 번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고마울 뿐이었다.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말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끝까지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바람에 제 마음을 끄떡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쪽팔리고 싫은데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여기서 우린 이별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 어서 가세요. 미안합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겠다.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속이 참 말이 아닐 텐데 아버지가 갔을 때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대는 다시 쓸쓸해졌어요. 다시 꽤 오랜만이라 또 둘러보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창피한 나머지 푹 숙여버렸어요. 몸만 일으키더니 도망쳤어요. 며칠이 지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함께 살아도 괜찮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돈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런 일이야. 날 그렇게 당해버렸어. 우리 둘만의 신혼을 즐겨야지. 어떻게 이거야? 나 혼자도 잘 챙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전에는 몰랐어. 10살 때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더니 많은 유산을 남겨두셨다고 해요. 삼촌이 엄마에게 다 뺏기기 싫어하셔서 그렇게 일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도 같이 유산을 공유할게. 지금이 그때일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버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진심으로 고민이 필요해. 그렇다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부모님 때문에 천리, 실을 끊을 필요 없어. 미운해 해도 엄마고. 내가 편하면 좋겠어. 우리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선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빠는 결정을 바꿔도 괜찮다고 했어. 엄마를 잃고 과거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충격적이었지? 그래서 남편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 어릴 때는 모성애가 부족한 줄만 알았는데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은 걸 알았어.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돈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싫어. 그 후 남편은 집을 찾기 위해 다니면서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러다 임신이 되었어. 우리 앞에서 싸움을 할 거야? 그래, 사나이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1이니까 남자들에게 조금 잔소리는 해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혼자 있으면 무서울 거야. 매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 등이 잡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와서 돈을 보내달라는 사정을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돈으로만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라는 생각이 드니 참 연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밑에서 착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힘을 빌려 요 새로운 시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